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집중한 기업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이소. 24년에 매출 규모가 4조 돌파했고요. 물론 이제 소비자 고객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갖고 가능했고, 또 두 번째는 CJ 올리브영입니다. 다이소 매출 규모가 매년 급상승하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건 뭐냐면은 다이소의 전국 매장이 한 1,580개, 1,600개 되는데 직영점이 한 1,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이소가 이커머스 시장, 다이소몰을 갖다 했는데 이 부분에 매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지금 경쟁 기업들 뷰티, 헬스,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지금 편의점 3사하고 다이소, 올리브영이 지금 상품 카테고리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다이소가 큰 역할.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거는 다이소몰 이용자 수가 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송 시스템도 지금 강화시켜갖고, 그래서 집 주변에 보면은 밀집도 하고 고객 상권 중에 다이소 없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점점 대형화가 되니까. 대형화돼 있죠. 예, 이제는 예전에 대형 마트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다이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대형 마트 하면 다이소가 키테나트 입점한 게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평수가 그만 800평 이상까지 규모가 되고 한 150평부터 다양하더라고요. 많습니다. 예. 이제는 다이소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아우성이죠. 예전에는 이런 스타필드라든지 타임글라스라든지 백화점 그렇죠. 이런 복합 쇼핑몰들에서는 그런 다이소 같은 저가형 브랜드들을 입점시키면은 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다고 유명하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하든지 대형으로 입점시키려고 거꾸로 먼저 프로포즈하고 그런 고객들, 이게 집중력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어디서든지 다이소를 끌어들이려고 좀 현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소 직영점 1,000개 이상 되는 직영점, 물론 이제 가맹점도 500개 되죠.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다이소가 온라인몰을 갖다가 재정비를 강화한 게 2023년 12월 15일로 스타트한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에 허브 거점에 남사면 옆에 안성 거쪽에다 이제 3,000평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작년에 이제 6,000평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당시에 매출이 이제 2024년 4조 원을 했는데요. 아마 박정부 회장이죠. 방침에 따라서는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를 한 3%에서 5%를 예상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커머스 시장 매출 규모를 10% 목표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10시까지 영업이 끝나니까 한계지만은 온라인몰에서는 밤새 24시간 지금 주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이소 몰의 이용자 수가 362만, 1년, 2년에 비해서 엄청 급격히 상승했고요. 또 다이소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오늘 배송, 대량 주문, 정기 배송 같은 걸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상관없이 고객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집 앞에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 배송력 강화를 갖다 지금 중점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포 오프라인 아니라 진짜 배송력 강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저가형 이런 업체다 보니까 이게 택배가 맞을지 솔직히 조금 의미스러웠었어요. 워낙 좀 고가의 상품이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택배 온라인 시장은 맞았었는데 다이소의 기본 컨셉은 좀 부피도 크고 단가가 낮은 거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다이소가 획기적으로 바뀐 게 바로 뷰티,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쪽 바뀌었죠. 특히 뷰티야말로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까지 한 거의 150% 그 정도 폭발적으로 실장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가 한 49개까지 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웬만한 유명 브랜드들은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LG생건이나 태평양처럼 옛날에는 진짜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했던 진료사들도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웬만한 뷰티샵에서 3만 원에 사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들을 3,000원에, 물론 그 단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용량도 낮지만 사실은 용량이 큰 것보다도 한번 써보고 그 상품이 좋으면은 또 그대로 쓰는 상품이 많고, 그 다음에 용량이 작더라도 용량 단위로 계산하더라도 또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뷰티가 커나가면서 그게 또 우리 NFC 이용한 또 물류를 이용한 다이소 몰이 성공하게 되는, 확대하게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키 아이템, 키 카테고리를 자리 잡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소의 특징은 이제 고객 타겟층이 다양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60, 70대까지 집에 가깝다 보니까 그 근접해서 역세권, 집행력이 좋고요. 큰 역할한 게 외국인 관광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의 데이터 나오면 해외 카드 구매 결제 금액 있죠.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또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인기 아이템을 갖다가 막 하는 유튜버들 있죠. 핫 아이템에 갖고 다이소의 인기 상품 뭐 이렇게 갖고 다이소는 뭐가 좋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도 다이소에 큰 플러스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외적으로 조금 다이소가 과거에 상동점인가요? 엄청 큰 점포를 갖고 그냥 어떤 브랜드명으로 이제 컨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명동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명동점에 다이소의 전축 매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일본 가면은 그 돈키호테를 아시죠? 네. 돈키호테 딱 들어가면 전층이 카테고리별 식품부터 음료부터 주류부터 7층에서 크면은 한 9층 정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냥 물건이 게릴라 전략이라 해서 물건을 엄청 싸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이소가 명동에 그냥 고층 점포 하나를 갖다 다 입점해갖고,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명동에 오면은 하나의 그게 그냥 도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주목받고 있는 점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네요. 뭐 올리브영이나 다이소나 그쵸. 지금 관광 명소가 됐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가 않았던 매장이었죠. 그냥 네. 우리나라에 오는 대부분의 외국인, 특히 여성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그런 면세점에 가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쇼핑하는 게 그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면세점 매출이 지금 뚝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뭐 거기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그게 올리브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에 통계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2천만 명이면은 그 중에서 70%가 다 올리브영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특히 뭐 명동이라든지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80~90%가 외국인 고객이라고도 하고. 아니, 거기가 이제 코스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그 정도일지를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올리브영에 가는 게 그게 필수 코스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소로 가는 거. 다이소가 이제 다시 떠오르는 관광 명소가 돼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필수 관광 코스로 묶어가지고 들린다는 게 그게 참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이소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문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2025년 2월부터 강남, 서초, 송파 일부 지역을 갖다 오늘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시간대에 배치 처리를 해야지 이제 배송이 가면 딜리버리가 되는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문하면 이게 당일 배송입니다. 그럼 먼저 근접한 점포에서 배송을 해주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면은 2일 배송이 가능한 이걸 또 만들어냈고, 대량 주문이나 정기 배송해갖고 단일 상품 중에 뭐 10만원 이상이라든가 가격이 비싼 상품들, 이거 같은 경우는 단가가 비싸니까 오토바이로 배송해주든 트럭으로 배송하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뭐 2만원, 3만원대로 구분해놨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걸 갖다 이제 고객층에 항상 다이소의 상품이 우리가 뭐 1,000원, 아까 500원짜리도 있네요. 500원, 1,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6종류가 있는데, 그 상품 범위 내에서 물건을 갖다가 중량이라든가 소량을 해서 이제 대량을 상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할 수 있기는 했지만은, 다이소도 이 프라이스 가격전을 갖다가 항상 유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요즘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 더 높여서 판매하는 이런 쪽도 아마 비즈니스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이소가 가격은 워낙에 또 자설적하니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MB 생활 해봤지만 먼저 어떻게 보면은 상품의 가격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 나가는 게 일반적인 그런 소싱 방법이라 그러면은 다이소는 먼저 그 가격을 고객들한테 제일 좋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리서치를 통해서 가격을 맞춰놓는다는 게, 내가 지금 생산이라는 거를 이 가격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MD가 업체한테 이 가격에 만들어 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유통업체에서 만드나 제조업체에서 만들 때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심이 없는데,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 맞춰 나간다는 게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제 그 가격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테고리가 굉장히 거꾸로 말하면은 그 가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이나 이제 기능식품, 그 건강식품까지도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다이소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주방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밖에 없었지만 어느 순간 식품류가 들어오죠. 어느 순간 보면은 음료수가 들어오고 과자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라면이 들어오고 화장품이 들어오고 이제는 건강식품까지 들어오고 액세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패션 잡화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다이소가 이제는 거의 멀티 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리브영 분위기가, 올리브영의 경쟁자가 옛날에는 무슨 롭스라든지 랄라블라라든지 그런 H&B, 헬스앤뷰티 샵이었다가 다 그것들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태평양, LG 생건 거길 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매출로도 넘어버렸고 이익을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등을 다 했는데 다이소가 쫓아오고 있는 걸 보고 다이소야말로 올리브영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게 내부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업종 간의 경계도 없어지고 이제 다이소와 올리브영 간에 또 이런 진검승부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 다이소 매장에 하루에 평균 한 20개씩 신상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트렌드라든가 소비자가 1년 뭐 계절 상품들도 있겠지만은 항상 신규 상품을 발굴해서 20개니까 한 달에 600개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600개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 구색해서 업소토마토인데 안 팔린 상품 빼야 되지 않습니까? 잘 팔린 상품 다시 도입해서 이거 섞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회전율이나 이쪽에서 공헌을 좀 많이 좀 바꿔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이제 물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다이소가 지금 박사님이 남산물류센터 네. 3,000평에서 6,000평으로 확대했다는 얘기도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도 이제 물류 이제 거점을 했죠. 만들어서 네. 그 두 개의 물류센터가 다이소를 지금 1,500개가 넘는 점포를 만들어 놓은 1등 공신이다라고 네, 하는 그렇죠. 허브니까. 그렇죠.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배송률이 너무 낮죠. 네. 크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도저히 물류비 외주를 주면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운송 단계부터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직접 지정으로 운영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폭발적으로 점포가 늘어나는 계기도 됐었고 또 하나는 물류센터를 정말 잘 이용했다는 게 제가 B2B 물류센터를 본 중에는 다이소 물류센터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그 자동화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 그 비용만 한 700억이 넘게 들어갔었는데 총 1,200억. 그러니까 777억이 네. 물류 자동화 설비고요. 네. 근데 건축비가 또 거기 들어갔죠. 1,200억이 들어간 게 맞는데 자동화 설비가 777억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고요. 네. 근데 그 B2B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수요율이 굉장히 좋아요. B2C였으면 실패했다고도 봐요. B2C. 그 당시에 그 물류센터를 지금처럼 뭐 B2C를 갖다 네, 하면 맞습니다. 형태가 다르죠. 네. 다이소의 물류센터는 거기서 고객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이소에 있는 1,500개 점포에다가 배송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으로 배송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운영이 표준화시킬 수 네. 있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다이소는 물류 때문에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다른 하나는 다이소의 물류센터가 또 하나의 장점이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들을 그것들을 보관을 하면서 보관 물류로 보관을 하면서 그것들이 뭐 3개월, 6개월 지나가게 되면 식품은 버리거나 네. 폐기가 일어나지만 다이소는 물가가 올라가면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네.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김정fu 회장님도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갖고만 있어도 우리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제품은 가지고 와라. 물센터가 그렇죠. 지금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달랐던 부분들이 다이소의 어떤 영업이익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 확대, 다이소의 확산에도 크게 도움이 됐던 그런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2012년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남사면에 1,200억 총 투자해갖고 지금 자동화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이제 자동화 센터 하면 그냥 기본적인 컨셉은 제조업이나 이게 수입해서 팔레트에다가 이제 셀로 보관해서 스태커 플레이너 이렇게 로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와서 보관하기 때문에 자동화 센터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센터도 진행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2012년에 한 1,200억 하다가 그 뒤 버전에 이제 만든 게 2019년에 부산 허브센터거든요. 여기 한 2,600억을 투자하면서 부산도 조금 시행착오 했고 지금 진행하는 게 이제 가장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뭐 인구 한 39만 되고 이제 뭐 매장의 중심 위치가 되어 보니까 지금 올해하고 2060년에 세종에 허브센터를 짓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커머스 물류 전용 센터를 여기다 만듭니다. 그리고 26년까지 끝나면은 2028년에는 양주의 허브센터, 저도 이제 양주 허브센터를 계획을 한 5만 평 이상을 봤는데 최신의 이름까지 하더라고요. 6만 평까지 연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매출 규모가 4조 넘고 5조 달려가기 때문에 물류센터 안에는 오프라인 전용이 아니라 전별 배송이 아니라 이커머스를 직접 할 수 있는 허브 거점에 이제 이 센터를 지금 만들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물류가 다이소에는 정말 핵심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물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이 바텀에서 받쳐준 역할을 했다면 네, 그렇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물류를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스윙을 해서 네. 다 잡아먹어야겠다는 야심이 지금 보일 정도로 정말 네.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참고로 전체 매출이 올리브영이 한 5조 가까운 매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5조 가까운 매출에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 30%가 넘어가거든요. 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1조 5천억 가까운 게 올리브영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드림이라는 그 서비스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글로벌이거든요. 네. 글로벌 판매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국내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올리브영이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다이소도 이런 물류망을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B2C 풀프먼스 센터도 개장을 하고 또 부산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그렇죠. 다이소에 있는 국내 그 업체들,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글로벌로 보낸다든지 네. 아니면은 국내에 갖고 있는 외국의 소싱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디자인이라든지 다시 다듬어가지고 다시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특히 다이소가 수출이 가능하다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저도 다이소몰에다 시켜보면은 네. 서들이 만약에 2만 원이다. 옛날에는 2만 원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뭐 냄비를 시키든 뭐 시키든 그런 걸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다이소에 들어가가지고 살 거 없으면 화장품 삽니다. 거기다가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로션이나 뭐 기능성 화장품이나 그거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특히 마스크팩. 그리고 몇 개만 시키면 2만 원 찹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 시키기 때문에 다이소가 정말 잘 선택했다는 게 카테고리가 옛날에 네. 있던 그런 생활용품으로는 온라인이 접근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워낙에 부피도 크고 단가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바로 이 화장품류는 정말 그 부분이 온라인에 최적화가 돼 있고 또 하나는 기능식품 얘기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건기식이 지금 어우, 계속 증가하고 있죠. 대단하죠. 진짜 국민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파장을 네. 일으키고 있는데 네. 뭐 일학약품, 뭐 한미약품, 뭐 종근당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넘버 1, 2, 3등 업체들 그 중소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우리나라 메인 업체들이 다이소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프로포즈를 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가격이 이런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라든지 막 그런 것들을 3,000원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 여태까지 약국에서 3만원짜리를 3,000원에다 팔어? 물론 이제 캡슐이라든지 용량은 작지만 그렇죠. 단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턱도 없이 낮은 가격이니까 네. 심지어는 약사에 비해서 굉장히 큰 클레임을 제기해서 아마 일학약품이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분당하고 한미는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정위에서 야 약사협의회가 당신들이 뭔데 왜 멀쩡한 경쟁하고 있는 네. 거 갖다가 방해해 이거는 부당행위야 라고 해서 공정위가 직권유서가 들어가고 네. 거꾸로 지금 버티고 있던 중분당하고 한미는 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빠져나갔던 일양은 다시 들어올 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식품이가 사실은 근데 건강기능식품이지 의약품, 네.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슨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건강기능식품은 사실은 어디서든지 팔 수가 있는 건데 네. 다이소가 워낙 민감하다고 봐야죠. 건강기능식품 보시면은 뭐 마트에 가더라도 거기에 네.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트에서도 팔고 있고 네. 마트에서나 슈퍼에서 팔았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더 무서운 게 마트 슈퍼보다도 바로 다이소가 무서우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또 차이가 있고 가격이 너무나 파격적이니까. 맞아요.